나는 혼자 사는 것이 익숙하다고 생각했다. 아내가 떠난 지 벌써 8년째. 처음 몇 해는 매일같이 그리움에 울었고, 그 다음 몇 해는 조금 덜 울었고, 요즘은 아예 아무 감정 없이 텅 빈 집안을 살아내고 있었다. 아침에 일어나면 조용했다. 라디오도 TV도 켜지 않았다. 그저 물을 한 컵 마시고 식탁 한쪽에 혼자 앉아 말 없는 밥을 씹었다. 그 시간은 마치 살아있는 듯 살아있지 않은 듯 희미하게 흐르는 고요한 안개 같았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던 어느 날 몸에 작은 변화가 찾아왔다. 아무 이유 없이 피곤했다. 앉아만 있었는데도 다리가 뻐근했고 입맛이 없었고 밤엔 잠이 안 왔다. 처음엔 그저 나이 탓이겠지 하고 넘겼다. 하지만 병원에 가보니 의사는 말했다. 혈압이 계속 떨어지고 있고 면역 수치도 낮습니다. 혹시 우울하신가요? 나는 놀랐다. 우울이라는 단어가 내 인생에 들어설 줄은 몰랐다. 혼자 사시죠? 의사의 물음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혼자 사는 어르신들께 자주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사람과 대화를 안 하면 몸이 그걸 감지하고 기능을 줄입니다. 정서적 고립은 신체적 고립으로 이어지거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전율을 느꼈다. 내가 느끼던 피로, 식욕 저하, 기억력의 흐려짐, 심지어는 가끔 아무 이유 없이 가슴이 답답하던 감정들. 그게 병이라기보다 별표 외로움이 만든 증상 별표일 수 있다는 것. 그날 이후 나는 처음으로 내 일상에 고독이라는 단어를 붙여보았다. 나는 외롭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그저 익숙해진 줄 알았다. 조용한 집, 혼자 먹는 밥, 말을 안 해도 아무렇지 않은 하루.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니 나는 익숙해진 것이 아니라 포기한 것이었다. 누군가에게 말 건넬 이유도, 전화를 걸 사람도, 나를 기다리는 이도 없다는 사실에 서서히 마음을 닫아갔던 것이다. 그 사실을 깨달은 날 밤, 나는 처음으로 창문을 열었다. 아주 오래전 아내와 함께 살던 시절에는 밤마다 창문을 열고 바람을 맞으며 이야기를 나누곤 했다. 그 창문 너머엔 세상이 있었고 그 세상과 나는 작게나마 연결되어 있었다. 하지만 아내가 떠난 이후 그 창문은 닫혔고 나는 세상과의 연결도 서서히 닫아버렸다. 그걸 다시 연 것이다. 바람이 불었다. 찬 공기가 코끝을 스치고 멀리서게 짖는 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혼잣말처럼 말했다. 나 아직 살아있구나. 그 순간 가슴 안 어딘가에서 무언가 울컥하고 올라왔다. 말은 하지 않았지만 나는 그날 나에게 다짐했다. 조금씩이라도 다시 연결해보자. 그 다짐은 아주 작게 시작되었다. 처음에는 거실에 오래 틀어박혀 있던 라디오를 꺼냈다. 다이얼을 돌리자 어디선가 익숙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 한마디가 마치 나를 위해 준비된 인사처럼 느껴졌다. 나는 조용히 의자에 앉아 오랜만에 들리는 사람의 목소리를 가만히 들었다. 음악이 흘렀고 누군가 사연을 보내왔고 DJ는 따뜻한 말투로 위로를 전했다. 그건 TV에서 듣는 소음과는 달랐다. 라디오는 조용히 그리고 정직하게 내 마음에 말을 걸었다. 그날 이후 나는 매일 저녁 같은 시간에 라디오를 켰다. 그리고 노트 하나를 꺼내 그날 마음에 남은 문장을 적었다. 당신의 오늘도 누군가에겐 소중한 하루입니다. 혼자라도 괜찮아요. 당신은 충분히 귀한 사람입니다. 말없이 듣고 있는 그 마음, 저도 알고 있어요. 그 문장들이 내 노트에 하나씩 쌓이면서 나는 점점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을 받기 시작했다. 그 다음으로 한 일은 집 앞 슈퍼마켓 사장님께 작게 인사를 건네는 것이었다. 안녕하세요. 오늘 날씨 좋네요. 그 말 한마디가 생각보다 나에게 큰 힘이 되었다. 예전에는 그냥 물건을 사고 나왔지만 이제는 짧게나마 몇 마디를 나누었다. 요즘은 뭘 잘 드세요? 밤엔 좀 주무세요. 그렇게 말이 오가자 내 얼굴을 기억해주는 사람이 생겼고 누군가 내 이름을 불러주는 경험을 오랜만에 다시 하게 되었다. 그런 작고 사소한 연결들이 내 몸에도 변화를 가져왔다. 하루가 조금 더 활기차졌고 밤엔 피곤해서 잠이 잘 왔다. 식욕도 조금씩 돌아왔고 무엇보다 웃는 얼굴이 많아졌다. 나는 그제야 고독이란 단어의 진짜 의미를 깨달았다. 그건 사람이 옆에 없다는 뜻이 아니라 내 마음이 누구와도 연결되지 않은 상태를 의미했다는 것. 그리고 그 연결은 전화 한 통, 따뜻한 인사, 짧은 메모 한 장으로도 충분히 다시 시작될 수 있었다. 나는 점점 이 고독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로 했다. 고독은 나쁜 게 아니다. 그건 나를 조용히 바라볼 수 있게 해주는 시간이고 내 안의 기억을 꺼내주는 계기였으며 때로는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을 들을 수 있는 기회였다. 나는 어느 날 아내에게 썼던 오래된 편지 뭉치를 꺼내 읽었다. 그중 한 장엔 이런 문장이 있었다. 여보, 난 당신이 웃을 때 가장 안심이 돼. 그 문장을 읽으며 나는 조용히 웃었다. 그리고 생각했다. 나도 이제 나 자신에게 그런 안심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그때부터 나는 나 자신에게도 편지를 쓰기 시작했다. 처음엔 어색했다. 하지만 쓰다 보니 나는 내가 참 대단하다는 걸 깨달았다. 슬픔도 견디고 외로움도 지나고 아무도 없는 집에서 하루하루 잘 살아낸 내가 너무 고마웠다. 그 편지들은 언제나 책상 위에 놓여 있었고 나는 가끔 그중 한 장을 꺼내 읽으며 조용히 나를 안아주었다. 그 편지들을 읽다 보면 나는 과거의 나, 그리고 현재의 나를 동시에 만나게 된다. 예를 들어, 작년 봄에 쓴 한 장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요즘은 조금 피곤하지만 그래도 매일 아침 햇살을 볼 수 있다는 게 감사하다. 창문 열고 마시는 바람, 그것만으로도 살아있다는 감각이 든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그날의 공기와 햇살이 고스란히 떠올랐고, 나는 그 감정으로 지금의 나를 위로할 수 있었다. 나는 그제야 알았다. 외로움을 없애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시간을 연결하는 일이라는 걸. 과거의 내가 지금의 나를 위로하고, 지금의 내가 내일의 나에게 말을 건네면 나는 더 이상 고립된 존재가 아니게 된다. 나는 그렇게 혼자서도 연결된 삶을 살기 시작했다. 그리고 어느 날부터 나는 작은 습관을 하나 더 만들었다. 그건 별표 누군가에게 매일 감사의 말을 남기는 일 별표이었다. 직접 만나지 않아도 괜찮았다. 생각만으로도 충분했다. 오늘도 라디오 DJ 덕분에 따뜻했어요. 마트 사장님이 웃으며 인사해줘서 힘이 났어요. 오늘 날씨가 좋아서 하늘에게도 고마워요. 나에게 말 걸어준 나 자신에게도 정말 고맙습니다. 이 작은 감사들이 내 하루를 조금씩 따뜻하게 만들었다. 누군가를 향해 고마움을 표현한다는 건 결국 나의 마음을 밖으로, 세상으로 조금씩 열어가는 일이었다. 그 모든 변화의 결과는 아주 조용하게 나타났다. 몸이 가벼워졌고, 마음이 덜 흔들렸고, 밤이 오면 더는 두렵지 않았다. 특히 식사 시간이 달라졌다. 예전엔 그저 영양을 채우기 위해 무미건조하게 밥을 먹었지만, 이젠 내가 만든 작은 식단에도
의미를 부여하기 시작했다. 이 반찬은 내가 좋아하는 맛이야. 오늘은 나를 위해 국을 끓였다. 이 한 숟갈이 내 내일을 지켜줄 거야. 그렇게 스스로를 대접하는 식사는 더 이상 혼자의 밥상이 아니었다. 그건 마음과 함께하는 식사였고, 나를 돌보는 예식이었다. 하루하루를 그렇게 살다 보니, 이젠 혼자라는 것이 불안이 아니라 조용한 자유로 다가왔다. 누가 나를 채워줘야 한다는 강박 없이 내가 나를 채우는 시간들, 누군가에게 끊임없이 확인받지 않아도 내가 나를 인정하는 삶, 그런 삶은 의외로 꽤 단단하고 조용하지만 따뜻하며 무너지지 않는 울타리를 만들어 주었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작은 손편지를 한 장 받았다. 아파트 경비 아저씨가 건네주신 그 종이엔 삐뚤빼뚤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항상 인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덕분에 저도 기분 좋은 하루를 시작합니다. 나는 그 종이를 손에 쥔 채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저 인사 한 마디였을 뿐인데 그 인사가 누군가에게 별표 기분 좋은 하루 별표가 되었다는 사실이 내 마음을 무너뜨렸다. 그날 나는 깨달았다. 내가 회복된 것이 아니라 회복된 나를 통해 누군가도 회복되고 있었다는 것. 그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동이었다. 고독은 병이 될 수도 있지만 그 고독을 통해 누군가와 연결될 수 있다면 그건 치유의 시작이기도 하다. 나는 이제 혼자 있는 시간이 무섭지 않다. 왜냐하면 그 시간은 나를 비우는 시간이기도 하고 내 삶을 다시 정리하는 시간이기 때문이다. 사람은 누구나 혼자 있는 시간을 통해 자신과 대화하는 법을 배운다. 그 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반가워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고독 속에서도 건강한 사람이다. 내가 이야기를 쓰는 이유는 지금 이 순간 어딘가에서 혼자 밥을 먹고 혼자 창밖을 바라보며 말없이 하루를 보내고 있는 또 다른 당신에게 이 말을 꼭 전하고 싶기 때문이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세상은 생각보다 당신을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로 가득하고 말없이 당신의 안부를 궁금해하는 시선이 있으며 그 모든 연결은 언제든 다시 시작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그저 한 걸음 창문을 열고 바람을 느끼고 라디오를 켜고 목소리를 들으며 작은 인사 하나를 건네보는 것만으로도 삶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나는 이제 매일 아침 이 문장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내가 살아있다는 건 누군가에게 연결될 수 있다는 뜻이다. 그리고 그 문장은 나를 일으키고 또 하루를 움직이게 합니다. 당신에게도 그런 문장이 하나 생기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문장이 당신을 더 따뜻한 내일로 이끌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고독은 약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깊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깊이 속에서 당신은 반드시 더 단단해질 수 있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당신 자신을 돌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나는 나의 고독이 다시 누군가의 위로가 될 수 있다는 걸 깨달은 이후 내 일상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훨씬 더 소중하게 느껴지기 시작했다. 예전 같았으면 그냥 지나쳤을 산책길의 꽃 한 송이, 길가에 앉아 계신 할머니의 조용한 숨결, 마트 계산대 너머에서 잠시 눈을 마주친 젊은 직원의 인사까지 그 모든 게 연결이었다. 나는 어느 날 동네 도서관에 가보았다. 사람들이 책을 읽고 조용히 앉아있는 그곳에서 나는 이상할 만큼 평온함을 느꼈다. 아무도 나에게 말을 걸지 않았고 나도 굳이 말하지 않았지만 그 공간에는 말없는 이해와 따뜻한 공기가 감돌았다. 나는 매주 수요일 오후
그 자리를 나만의 고요한 약속이라 부르며 책 한 권, 연필 한 자루, 그리고 차분한 마음 하나를 가지고 앉았다. 그곳에서 나는 고독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고독과 함께 사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다. 어느 날 도서관의 커뮤니티 게시판에서 낭독 모임이 있다는 공지를 보았다. 처음엔 한참을 망설였다. 내가 낭독을 하지만 무언가가 나를 이끌었다. 누군가와 한 문장을 함께 읽는 일. 그건 어쩌면 삶의 가장 단단한 연결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나는 조심스레 첫 모임에 참석했다. 내 또래 어르신 3분, 중년 부부, 그리고 젊은 대학생 한 명이 앉아 있었다. 처음엔 다들 조용했다. 하지만 누군가 시를 읽기 시작하자 공기가 바뀌었다. 외로운 밤. 그 밤을 견디는 별 하나 있었네. 그 시 한 줄이 모두의 고개를 들게 만들었고, 누군가의 눈가엔 눈물이 맺혔고, 누군가는 조용히 숨을 들이쉬었다. 나는 그때 말보다 더 깊은 연결은 공감에서 나온다는 걸 느꼈다. 혼자 살고 있다는 이유로 나는 오랫동안 나의 감정을 감췄다. 말해도 소용없다는 생각, 누가 들어주겠어라는 체념, 그리고 어차피 나 혼자야라는 단념. 하지만 그 작은 시 낭독의 공간에서 나는 다시 느꼈다. 내가 살아있다는 것, 내가 누군가와 함께 있다는 것. 그 이후 나는 그 낭독 모임에 매주 참여했고, 어느 날은 내가 직접 글을 써서 낭독하기도 했다. 혼자라는 건 텅 빈 공간이 아니라 스스로를 가장 깊이 만나는 시간이다. 그 문장을 읽는 내 목소리에 작은 떨림이 있었다. 하지만 그 떨림조차 나의 고독을 그대로 껴안아 주는 듯했다. 그날 이후 나는 더 이상 고독을 극복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야 할 존재로 받아들이게 되었다. 고독은 나를 아프게도 했지만 동시에 나를 정직하게 만들었다. 감정을 꾸미지 않게 했고 말을 덜어내게 했으며 내가 진짜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매일같이 묻도록 만들었다. 그건 무서운 일이기도 했지만 어쩌면 평생 동안 하지 못했던 진짜 나와의 대화를 가능하게 하는 순간이었다. 나는 그 대화를 일기로 옮기기 시작했다. 다이어리 한 권을 꺼내 날짜를 적고 날씨를 쓰고 그 아래엔 오직 오늘 느낀 감정만 적었다. 오늘은 갑자기 허무했다. 라디오에서 들은 노래 때문에 20년 전이 떠올랐다. 마트에서 할머니가 떨어뜨린 바나나를 대신 주워드렸다. 나도 괜히 고마웠다. 딸에게 전화하고 싶었지만 괜히 울컥할까봐 하지 않았다. 그 솔직한 기록들이 쌓이자 나는 나를 조금씩 이해하게 되었고, 그 이해는 어느새 나 자신에 대한 연민과 사랑으로 바뀌기 시작했다. 그러던 중 오랜만에 딸이 집에 찾아왔다. 거실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던 중 딸은 갑자기 나에게 말했다. 아빠, 요즘 뭔가 달라졌어요. 예전보다 얼굴이 훨씬 편안해 보여요.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그래, 나도 그걸 느껴. 내가 나를 좀 더 잘 돌보고 있는 느낌이야. 딸은 눈시울이 붉어졌다. 아빠가 그렇게 말해주니까 마음이 놓여요. 그 말을 들으며 나는 알았다. 내가 나를 돌보는 일은 결국 가족의 마음도 평온하게 만드는 일이라는 걸. 그날 밤 딸이 자고 간 다음 나는 오랜만에 아내의 사진 앞에 앉아 조용히 혼잣말을 했다. 나 요즘 괜찮아. 혼자지만 많이 외롭진 않아. 당신 덕분이기도 하고 내가 이제야 조금 철이 든 것 같아. 그 순간 작은 웃음이 새어나왔고 나는 알았다. 아내가 없어진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조용히 자리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건 고독을 감당할 수 있는 가장 깊은 위로였다. 그 이후 나는 이야기 나눌 친구가 하나둘 생겼다.
도서관 낭독 모임에서 만난 분들과 가끔 시장 근처 카페에서 차도 마시고 동네에서 혼자 사시는 어르신 한 분과 매주 전화통화를 하며 안부를 나눴다. 그 대화는 길지 않아도 충분했다. 오늘 날씨가 꽤 춥네요. 따뜻한 국 끓이셨어요. 라디오에서 어제 들은 시 기억나시죠? 그렇게 한마디, 두 마디가 이어질수록 마음은 덜 흔들렸고 몸도 조금씩 더 가벼워졌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아침에 일어나 주전자에 물을 올리고 보리차를 마시며 창밖을 보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다. 나는 지금 내 삶을 꽤 잘 살아내고 있구나. 예전 같았으면 혼자 있는 아침은 막막함으로 가득했겠지만 지금은 오히려 고요한 충전의 시간처럼 느껴졌다. 아무도 방해하지 않고 오롯이 나만의 속도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다는 것, 그건 생각보다 큰 기쁨이자 안정감이었다. 그 아침 이후 나는 삶의 아주 작은 부분까지도 조금씩 다르게 바라보게 되었다. 예전에는 하루가 버거운 과제처럼 느껴졌고 오늘도 어떻게든 지나가야 한다는 막연한 의무감 속에 살았지만 이제는 하루를 설계하는 사람이 되었다. 아침에는 햇살이 들어오는 방향을 따라 식탁 위치를 조금 옮겼다. 그 햇살을 받으며 차 한 잔을 마시고 조용히 음악을 틀고 어제의 기록을 다시 읽는 것, 그것이 하루를 여는 나만의 의식이 되었고 그 의식은 나를 더 단단한 마음으로 하루에 맞설 수 있게 해주었다. 또한 나는 누구를 위해 요리할까? 가 아니라 별표 나를 위해 어떻게 준비해줄까? 별표를 생각하며 식사도 준비하게 되었다. 혼자 먹는 밥상이 의미가 없다고 느껴졌던 시간도 있었지만 지금은 그 반대로 내가 나를 대접하는 시간이 되었다. 나는 가끔 작은 접시에 과일도 썰어놓고 젓가락 받침도 놓고 차를 따르는 잔도 바꿔가며 식탁을 하나의 예술처럼 다뤘다. 그 모든 행위들이 내 마음에 말을 건넸다. 너는 소중한 존재야. 너는 이렇게 잘 살아내고 있어. 그 말을 들으면서 먹는 밥은 어떤 음식보다도 몸에, 마음에 깊은 영향이 되었다. 고독은 때때로 차가운 그림자처럼 나의 하루를 덮기도 했다. 어떤 날은 이유 없이 가슴이 서늘했고 아무 말도 하고 싶지 않았고 누가 전화를 걸어도 받기 싫을 때도 있었다. 그럴 때 나는 억지로 감정을 바꾸려 하지 않았다. 대신 그 감정과 함께 앉는 연습을 했다. 지금 나는 외롭구나. 오늘은 누가 그리운 날이구나. 괜찮아. 이 감정도 내 일부야. 그렇게 받아들이고 나면 이상하리만큼 마음이 가라앉았고 슬픔은 조금씩 흩어졌다. 그 감정들을 하나하나 미뤄두지 않고 기록하고 정리하고 때론 누군가와 나누는 과정 속에서 나는 비로소 감정이 병이 되지 않게 하는 방법을 배웠다. 고독은 쌓이는 것이 아니라 흐르게 해야 하는 것이구나. 마치 창문을 열면 먼지가 나가듯이 그렇게 한 계절이 지나고 또 하나의 계절이 올 무렵 나는 나도 모르게 아주 건강한 루틴을 갖게 되었다. 아침엔 보리차, 낮엔 산책, 저녁엔 낭독 모임, 밤엔 감사일기, 그리고 하루의 마지막엔 항상 같은 말로 하루를 정리했다. 오늘도 잘 버텼다. 오늘도 수고했다. 그 말 한마디가 내 하루의 끝을 부드럽게 감쌌고 나는 그 안에서 조용히 잠들었다. 어느 날 낭독 모임이 끝나고 함께 참여했던 어르신 한 분이 내게 조심스레 말을 건넸다. 선생님, 아니, 형님, 혹시 다음 주에
제가 쓴 글도 들어봐 주실 수 있을까요? 나는 반가운 마음에 고개를 끄덕였다. 그분은 조심스럽게 종이 한 장을 꺼내 내밀며 말했다. 사실 저도 오래 혼자 살았거든요. 근데 형님 글 듣고 용기가 나서 저도 제 이야기를 써봤어요. 나는 그 글을 읽다가 한 구절에서 멈췄다. 혼자는 익숙하지만 그 익숙함이 따뜻하진 않더라. 그 문장이 내 마음을 툭 건드렸다. 그리고 알았다. 내가 지금까지 기록해온 모든 것들이 누군가의 마음 문을 살짝 열어주었다는 걸. 그날 이후로 우리 낭독 모임엔 변화가 생겼다. 한 사람씩 자신의 삶을 써 내려가기 시작했다. 누구는 자식과의 오해, 누구는 병실에서 보낸 시간, 누구는 반려견과의 이별, 누구는 젊은 시절 그리운 첫사랑 이야기까지. 글 속엔 눈물이 있었고, 미소가 있었고, 무너지지 않으려 애쓴 흔적들이 있었다. 그리고 우리는 알게 되었다. 말하지 않으면 아무도 모르는 이야기들이 사실 모두의 가슴에 하나씩 있다는 것을. 나는 그 모임이 끝난 날이면 늘 같은 카페에 들렀다. 작은 테이블 하나, 바깥을 바라볼 수 있는 창가 자리, 따뜻한 생강차. 그 자리에 앉아 오늘 들었던 이야기들을 조용히 떠올렸다. 어떤 날은 종이에 몇 줄씩 적기도 했다. 세상에 저런 슬픔을 안고 살아오셨구나. 한 사람이 한 문장을 꺼내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필요했을까. 내가 그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어서 참 감사하다. 그렇게 나는 듣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다. 예전에는 늘 내가 외롭다고만 느꼈다. 하지만 이제는 안다. 세상에는 말을 걸어올 용기를 낼 사람이 딱 한 사람만 있어도 고독은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을. 그 한 사람이 내가 될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당신이 될 수도 있다. 시간이 지나며 나는 또 하나의 중요한 습관을 만들었다. 그건 별표 아무 이유 없이 연락하기 별표였다. 지인 목록을 하나하나 넘기며 가끔 아무 이유 없이 짧은 메시지를 보냈다. 잘 지내세요. 오늘 날씨가 좋아서 당신 생각났어요. 예전에 같이 마셨던 커피가 문득 떠올랐어요. 처음엔 답장이 없는 경우도 있었지만 어느 날은 이런 답이 왔다. 이 문자 보고 울었습니다. 요즘 너무 외로웠거든요. 꼭 만나고 싶어요. 그때 나는 작은 연결 하나가 얼마나 큰 힘이 될 수 있는지를 실감했다. 그 이후로 나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작은 다리가 되기로 마음먹었다. 거창한 게 아니었다. 단지 내가 가진 고요한 시간과 따뜻한 말 한마디면 충분했다. 내가 먼저 손을 내밀면 그 손을 잡는 사람들이 하나둘 생겨났다. 어느 토요일 오후엔 도서관 낭독 모임 사람들과 소규모 차 모임을 열었다. 집 근처 공원 벤치 몇 개, 따뜻한 보리차와 고구마, 그리고 각자의 이야기를 담은 작은 메모들. 나는 오늘 이 문장을 기억하고 싶습니다. 하고 누군가 읽으면 모두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고독은 피하는 게 아니라 손잡고 걷는 것이다. 그날 우리는 서로의 고독을 안아주고 있었다. 누구도 위로하려 들지 않았지만 그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 충분히 서로를 위로하고 있었다. 내가 외로움을 병처럼 여겼던 시절엔 모든 게 두려웠다. 아무 말도 하고 싶지 않았고 누군가 다가오면 오히려 멀리하게 됐다. 하지만 이제는 고독을 함께 바라보는 사람들이 내 주위에 있다는 것이 내 삶을 얼마나 풍요롭게 하는지 알게 되었다. 그것은 관계를 넘어 존재를 연결하는 일이었다. 또 하나, 나는 매주 수요일 밤 편지 낭독회를 열기 시작했다. 처음엔 나 혼자 내 방에서 예전 편지를 소리내어 읽는 것이 전부였지만 점차 그 편지는 녹음이 되었고 작은 카톡방에 올라갔고
그 방엔 하나둘씩 혼자 사는 분들이 모여들기 시작했다. 이 편지를 들으며 울었습니다. 마치 제 마음을 대신 읽어주는 것 같았어요. 혼자가 아니란 걸 느꼈어요. 그 피드백을 보며 나는 이렇게 생각했다. 말은 말로 전해지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흐른다. 그리고 어느 날, 어느 분이 내게 메시지를 보냈다. 선생님, 그날 편지에서 오늘도 수고했어요라는 말이 제 마음을 열었어요. 저는 평생 한 번도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그 메시지를 읽으며 나는 눈물이 고였다. 우리는 얼마나 많은 시간을 그저 버티는 일로만 살아왔는가. 스스로에게 잘했어 한마디 하지 못한 채 하루를 견디는 대에만 몰두하며 자신을 놓쳐왔는가. 그래서 나는 매일 밤 편지를 마무리할 때 꼭 이 말을 넣는다. 오늘도 잘 살아주셔서 고맙습니다. 당신의 고독을 저는 기억합니다. 이제 내 방 한켠에는 편지지가 가득한 박스가 있다. 거기엔 내가 나에게, 내가 타인에게, 그리고 내가 언젠가 사라질 세상에게 남기고 싶은 말들이 들어있다. 그 편지들 중 가장 많이 반복되는 한 문장이 있다. 고독은 당신을 아프게 하지 않습니다. 당신을 더 깊게 만들 뿐입니다. 나는 그 문장을 이제는 믿는다. 이제 나는 내 삶을, 그리고 나의 고독을 하나의 긴 편지처럼 여기게 되었다.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잠들기 전 마지막 생각까지 그 하루의 흐름 속엔 수많은 감정과 기억, 소리와 고요함이 담긴 진짜 나의 이야기가 있다. 나는 이 긴 편지를 누군가가 꼭 읽어주기를 바라는 마음보다는 내가 나에게 끝까지 읽어주고 싶다. 괜찮아. 너는 참 잘 살아왔어. 누구보다 조용히, 단단하게. 그 말은 더 이상 위로가 아닌 사실이 되었다. 이제 내 하루는 이렇게 마무리된다. 거실에 작은 램프만 켜고 보리차를 한 모금 마시고 창문을 조금 열어 밤 공기를 들이쉰다. 그리고 일기장에 오늘 나눈 대화 한 줄, 고마웠던 순간 한 장면, 그리고 짧은 소망을 적는다. 내일도 이 마음으로 눈을 뜰 수 있기를. 그렇게 이불을 덮고 누우면 나는 더 이상 외로움에 갇힌 노인이 아니다. 나는 나 자신을 돌보는 사람, 누군가에게 조용히 손을 내밀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오늘 하루를 따뜻하게 정리할 줄 아는 사람이 되었다. 누군가 내게 물었다. 선생님은 혼자 사는 게 안 외로우세요? 나는 조용히 웃으며 대답했다. 외롭죠. 하지만 그 외로움이 저를 더 사랑하게 만들었어요. 그건 정말이었다. 고독은 나를 병들게도 했지만 그 고독을 정직하게 마주하는 순간부터 나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뿌리를 얻었다. 이 긴 이야기를 마치며 나는 지금 이 글을 읽는 당신께 한 가지 말을 꼭 전하고 싶다. 당신의 고독은 당신을 무너뜨리지 않습니다. 그건 당신을 더 깊고 따뜻한 사람으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누구보다 조용히, 그리고 누구보다 묵묵히 당신의 하루를 살아내고 있는 당신에게 진심으로 말하고 싶습니다. 오늘도 잘 버텨주셔서 고맙습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